민주주의 시대의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 진보정당 출신의 대통령입니다. 그의 경력을 보면 오랫동안 인권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초기에는 민주화 과정에서 억압을 받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를 하다가 나중에는 본인이 직접 민주화 투쟁에 뛰어든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 때문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상당히 이념과 진영의 선명성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보다 통합적인 국가 원수로서의 통합적인 리더십을 원하게 됩니다. 그것에 비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보다 분명한 이념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다소 야당과 정치적인 갈등을 빚게 되었고요. 그 결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탄핵 소추를 당하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헌법재판소가 기각 판결을 함으로 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결이 날 때까지 대통령직은 유예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을 보면 햇볕 정책을 개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과 합의하였던 많은 정책들을 계속 추진하였고요. 그렇지만 퇴임 후 지속적인 부패와 관련된 수사로 고통을 받다가 자살을 하게 되는 불행한 인생을 겪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도에 취임을 하게 되는데 보수정당 출신의 대통령으로서 김대중과 노무현에 이은 10년간의 진보 정권을 종식시킨 인물입니다. 그동안 김영삼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까지 약 15년간 민주화 혹은 민주주의가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는 그러한 한국의 정치에서 다시금 과거 산업화의 이념을 강조하는 정치적 패러다임이 생겨나는 그 시기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에 나서게 되는 2008년도가 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력을 보면 한국의 산업화 혹은 경제적인 성공 이미지를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현대건설의 최고 경영자를 했고요. 현대건설은 한국의 고도 성장기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기업입니다. 그러한 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했다는 경력, 그리고 또 서울시장이 된 이후 청계천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버스 공영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행정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북 정책에서는 보수적인 정책을 취했고요. 그리하여 금강산에서 한국의 관광객이 피살되는 사건을 계기로 중단시켰습니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라는 것이 이 정책을 중단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되었지만 그 배경 요인으로는 이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북한으로 많은 외화가 들어간다는 그러한 정책적 고려가 중요하게 함께 작용했습니다. 퇴임 후 그는 2018년도에 부패 혐의로 투옥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미지로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와 함께 대북 강경 정책을 추진하였고요. 2016년도에 개성공단을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지속적인 미사일 개발과 핵 개발을 하게 대한 대응책으로서 이루어진 정책인데요. 결국은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함으로써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하였던 햇볕 정책이 실질적으로 종결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 중에서 최초로 탄핵이 되는 탄핵된 대통령입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은 되었지만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탄핵을 모면했던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탄핵이 확정된 것입니다. 탄핵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투옥이 되었고 최근 사면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시기에는 전국적으로 대규모 촛불 시위가 일어났고요. 이것은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한국의 정치적 역동성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70년간의 한국의 대통령의 역사를 살펴보면 한국의 대통령은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불행한 경험을 했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한 명이 망명을 했고요. 한 명이 대통령직에서 축출을 당했고 한 명이 살해되고 한 명은 자살하고 4명이 투옥됐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에 혹은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평범한 생활을 한 대통령은 2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바로 한국이 민주화에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역동적인 과정을 거쳤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독특한 지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현재의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임기 초반에는 거의 80%에 달하는 지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지지도는 김영삼 대통령이나 다른 대통령도 거의 유사한 높은 지지도입니다. 그렇지만 임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차 임기가 떨어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임기 중반에는 약 50%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기 말에 거의 10% 가까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한국의 대통령의 지지도를 보게 되면 임기 초반에는 약 80% 정도의 높은 지지도를 보여주지만 임기 말에는 거의 어김없이 10% 내지 20%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앞으로 대통령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한국의 대통령은 초반에 높은 지지도에 안주할 수 없는 그러한 지지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불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와 행정부의 수반을 겸직합니다. 권위주의 시대의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하였습니다. 민주화 시대에 불행하지 않은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시대의 대통령이 다시 불행해졌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는 높은 지지를 받지만 임기 말에는 거의 예외 없이 레임덕을 경험하였습니다.